많은 집사분들이 고양이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집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처럼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쟤는 왜 저러나 싶으실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고양이란 동물은 예전부터 신비롭고 엉뚱한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대처를 하여 고양이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문제를 겪는 집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양이는 정말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집사라면 고양이 언어를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 언어 중 이상행동 14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고양이 이상행동 알아가시고 궁금증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갑자기 무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고 고양이도 골골송을 부르며 그루밍을 해주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물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이런 경우를 겪을 때마다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셨었다면 고양이가 세게 문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무는 이유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어주니 골골송을 부르며 그루밍도 해주다가 갑자기 집사를 물었다면 고양이는 사랑의 화살을 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종종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 물기도 합니다. 세게 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더 조절된 강도로 말입니다. 일부 고양이들은 그루밍 행동 중 일부로서 집사를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또한 다묘 가정의 경우 고양이들이 서로 그루밍을 해주다가 물기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집사를 그루밍 해주다가 갑자기 무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양이가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강도가 약한 물기만 해당됩니다. 물론 고양이에게 물린 것은 고양이의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사가 고양이를 쓰다듬는 상황에서 고양이들이 손가락을 핥다가 갑자기 물었다면 그 고양이는 집사의 쓰다듬는 것에 질려서 과민 반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민증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부위를 만지거나 긴 시간 동안 쓰다듬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즐거웠던 것이 짜증나는 것으로 변하는 작은 변덕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양이가 쓰다듬기를 그만두라는 경고신호이니 참고해 주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갑자기 뛰어다니다가 멈추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집안을 뛰어다닌 다음 갑자기 멈출 때가 있지는 않나요? 자다가 이럴 경우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은 종종 갑작스럽게 넘치는 억제된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에너지가 넘치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야행성 동물이기에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밤 시간에 사냥을 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도 일부분 이러한 본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양이들은 사냥을 하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연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화장실을 갔다가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고양이들은 자신의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으로부터 먼 곳에서 배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배변을 끝내고 모래로 덮고 안전한 집으로 빨리 돌아오기 위해 뛰어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안전한 보금자리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고양이는 철저한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나 동물이 침입했을 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 침입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노령묘가 아플 때입니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런 고양이 중 우다다 뛰어다니는 노령묘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불안감을 느껴 안절부절 못하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평소 안 그러던 노령묘가 뛰어다니며 운다면 잘 지켜보다가 동물병원에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소모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만큼 에너지를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놀아주는 것이 진짜 힘들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 보호자가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격하게 놀아주시고 평안하게 잠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깥 풍경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간 근처에 캣타워나 스크래처 등을 설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놀이 후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야생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곧 식사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그루밍을 하고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격렬하게 놀이를 하고 간식을 준다면 곧 잠을 자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잠을 준비하여 뛰어다니는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 시선도 주지 않아 답답했던 적 집사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가끔은 개인 공간이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양이란 동물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배 위에서 자는 것입니다. 집사가 자고 있을 때 배 위나 목 위 등 올라가서 자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도 이러한가요? 사실 고양이는 인간이 느끼는 이상적인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온도가 이보다 낮을 때 고양이는 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집사의 몸 쪽으로 와서 따뜻하게 잠을 자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집사 위에서 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며 평화롭게 잘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고양이는 또한 집사에게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배 위에서 자기도 하니 고양이가 이런다면 인정받은 집사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식사를 달라고 하지만 먹지 않을 때입니다. 고양이가 음식을 달라고 할 때에 맞춰 음식을 줬는데 먹지 않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고양이가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엔나 대학의 연구에서 고양이는 음식을 애정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양이가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간식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배를 뒤집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배를 까고 몸을 마치 생선 마냥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만약 고양이가 등을 바닥에 대고 배를 드러내면 그것은 안녕을 하는 방법입니다. 배는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양이가 집사 옆에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다면 그것은 고양이가 집사를 신뢰하고 집사 주변에서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일곱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배를 긁어주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나요? 어떤 고양이는 배를 긁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 부분이 고양이의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아랫배는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배를 보이거나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똥을 묻는 것입니다. 흔히 고양이의 똥을 묻는 행동을 청결에 연결 짓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더 정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고양이가 똥을 묻어 냄새를 제거하고 포식자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고양이는 자신의 흔적을 숨기고 포식자나 자신의 먹잇감에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똥을 묻는 습관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등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둥근 등이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고양이는 보통 두려워하거나 위협받고 있을 때입니다. 등을 둥근 것과 부풀려 놓음으로써 고양이는 상대방에게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방어 본능인 것입니다. 열 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눈동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혹시 장화 씨는 고양이를 아시나요? 큰 눈동자로 귀여움을 극대화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양이는 장화 씨는 고양이처럼 눈동자를 확장시키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눈동자를 확장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에는 고양이들의 눈동자가 수축됩니다. 고양이는 또한 복잡한 신체 언어의 일부로 눈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분과 건강을 전달합니다. 만약 고양이의 눈동자가 확장되어 있다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흥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 가면 고양이의 확장된 눈동자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집사를 응시하면서 울면 그저 집사에게 배고픔을 알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도 응시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반쯤 눈을 감고 느리게 눈을 깜박이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만약 고양이들이 무서움, 스트레스, 불안, 춥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면 그 고양이들은 집사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응시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면 고양이와의 관계는 금세 더 가까워지겠죠. 12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핥아주는 것입니다. 그루밍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핥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대를 꾸미고 싶어서 핥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집사를 또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핥는 경우 이것은 스트레스나 불안의 징후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수의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에게 있어서 핥는 것은 또한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나 동물들에게 이것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토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를 합니다. 주된 원인은 올바르지 않은 식사나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은 경우부터 알레르기, 감염, 요로 질환, 당뇨병 또는 식사 습관의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고양이가 토하는 주된 이유는 헤어볼입니다. 헤어볼이란 그루밍을 하는 중에 많은 털을 섭취하게 되고 배변 활동을 통해 나오지 못한 것이 쌓여 토를 하게 될 때 마치 털이 공처럼 생겨서 헤어볼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헤어볼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털을 일일이 빗어주시고 더 많은 섬유질을 식사에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헤어볼을 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고양이가 주당 한 번 토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의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14번째 고양이 이상행동은 바로 발톱을 긁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긁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사분들은 이런 행동이 단지 발톱을 관리하거나 사냥 전에 발톱을 가는 이유로만 알고 계십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긁는 것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긁을 수 있고 주된 이유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발톱을 긁습니다. 자신이 불안할 때나 반가울 때 흥분을 가라앉힐 때도 발톱을 긁습니다. 그러니 발톱을 긁는 경우가 하루 중에 많이 있겠죠? 고양이가 가구 같은 것들을 상하게 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넓고 많은 스크래처를 구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의 이상행동 1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많죠? 이래서 고양이 언어를 집사분들이 많이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건강하면 좋지만 몸도 건강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고양이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게 준비한 영양제를 댓글 고정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 언어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고양이가 하는 본능적인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대처로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처법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밖에도 고양이 언어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널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집사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